이 사건의 시작이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추미애 장관이 아무 근거 없이 국회에 나와서 툭 던져가지고 벌집을 쑤셔놓은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저는 추 장관이 그걸 시작한 의도가 야 정말 이 특활비를 그래도 필요는 하지만 투명하게 써야 되겠어 검증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네. 윤석열 총장 개인 흠집내기 하려고 아무 근거 없이 던진 거잖아요. 아닌가요? 잠깐만요. 자, 박지훈 변호사. 요거 얘기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알았어요. 추미애 장관이 본인이 던진 게 아니고요. 소병철 의원이나 여당의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. 이건 그대로 추미애 장관 입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? 제대로 얘기를 해야죠. 그러면 질의를 했어요. 여당 의원이. 네. 그러면 뭐 아까는 김준호 변호사는 김용민 의원 얘기하는데 여당은 질의를 했어요. 그러면 장관이 확인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. 됐는데 전화 연결이 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자, 일단 요 얘기부터 먼저 꺼내놓고 전화 한번 해보죠. 김준호 변호사님, 지금 특활비 논란이 이번 한 주 내내 시끄럽고 있습니다. 지금 진행 상황까지 한번 들어볼게요. 네, 특수활동비 문제가 이제 대검의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보고가 안 되고 있다. 이게 국정감사 때 아마 김용민 의원이 추미애 장관한테 제기를 하고 나서 서로 논란이 되니까 여야가 이제 나서가지고 대검 그리고 이제 법무부 특활비까지 들여다보자라고 해서 여야 공방이 되고 있는데 별다른 그 구체적인 자료들이 없어가지고 영수증까지 나오는 게 아니니까 결국 이제 쇼로 끝났고 그래서 이제 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정치적인 문제는 이제 청와대 특활비도 들여다보자, 뭐 법무부 특활비 다 들여다보자 이렇게까지 나오고 사실 얼마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원 이명박 대통령이었네. 네, 이명박 대통령 둘 다 국정원 특활비를 이제 또 사적으로 이용해서 생긴 문제들이 있었잖아요. 이제 그것 때문에 하자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.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사실은 그게 아니고 법무부 특활비 뭐 200억 가까이 되고 뭐 100억이 사실은 뭐냐 이거 100억이 문제가 된 거. 그 국정원 예산을 각 부처 예산으로 이렇게 흩어놓습니다. 국정원 예산이 통계 안 잡히도록 하니까 한 100억 90몇 억은 이건 국정원 쓰는 거고 하다 보니까 보이는 거죠. 이게. 장관이 쓰면 이게 드러나면 안 되는 건데 그게 나서 이제 국가의 중대한 정보가 이번에 생긴 게 저는 이제 제일 우스운 장면인 것 같습니다. 이번 이 사태 때문에 알게 된 거죠. 네, 그렇죠. 국정원을 여기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나눠놨구나 하고 안 보이게 감춰놨구나. 원래 특활비 제일 많은 사람이 국정원장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1차장, 2차장, 3차장 그 사람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특활비가 제일 많은 국정원 1, 2, 3, 4차장. 뭐 그 아까 우리 그 밀행 그 수사 1, 2 원칙 얘기했던 박지훈 변호사가 말한 밀행이니까 몰래 해야 되니까 기록이 안 남게 특활비가 있는 건데 취지로는. 김태현 변호사님 전화 연결됐습니까? 김태현 변호사. 안녕하세요. 어디입니까? 제주도예요. 지금 제주공항. 출국장 있어요. 제주도 날씨는 어때요? 정말 좋아요 날씨. 근데 제가 놀러 온 게 아니고 오늘 아침 8시 반 비행기 타고 내려와서 재판하고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. 근데 바다를 그냥 공항에서 보면 바다 보이잖아요. 지금 창가로만 보고 있어요. 창문 너머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을 보고 거기 더 넘어서 푸른 바다가 보이는 뭐 이런 상황이죠. 알겠습니다. 별로 궁금하지 않고요. 그 묻는 것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죠 뭐. 근데 지난주에 제가 저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재판 갔다 올라오면서 제가 이거 들었거든요. 박지훈 변호사 뭐 제가 없으니까 뭐 아주 뭐 오늘 김 변호사 없으니까 편하게 하겠습니다. 이러더니 뭐 그냥 장관과 윤석열 총장에게 하여튼 그래서 제가 운전하다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전화하려고 그랬잖아요. 박지훈 변호사의 편파 방송을 참을 수가 없어서. 그래서 전화하려고 그랬어요. 이제 이렇게한테 전화를 하려고 그랬는데. 이 상황이 잘했어. 자, 알겠어요. 아까 그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려니까 그 특활비 관련해가지고 생각을 좀. 날이 고팠어요 지금. 알겠어요. 자, 특활비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? 특활비요? 일단은 원론적으로부터 말씀을 드리면 국정원, 그다음에 법무부, 대검찰청 포함입니다. 그다음에 국방부, 뭐 기무사나 이런 데 포함이에요. 특활비 필요하죠. 왜냐하면 국정원도 대공수사하고 정보 작업을 해야 되고 대검 법무부 마찬가지입니다. 뭐 법무부도 뭐 출입국 같은 관리국 같은 경우에 이제 밀항당국 이런 걸 해야 되니까 특활비 반드시 필요하고 다만 그걸 뭐 전용한다든지 기관 장이 쌍짓돈처럼 쓴다든지 하는 거는 막아야 되는 건 맞는 거죠. 그런데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저는 이 사건의 시작이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추미애 장관이 아무 근거 없이 국회에 나와서 툭 던져가지고 벌집을 쑤셔놓은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저는 추 장관이 그걸 시작한 의도가
야 정말 이 특활비를 그래도 필요는 하지만 투명하게 써야 되겠어. 검증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네. 윤석열 총장 개인 흠집내기 하려고 아무 근거 없이 던진 거잖아요. 아닌가요? 잠깐만요. 자, 박지훈 변호사. 요거 얘기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알았어요. 추미애 장관이 본인이 던진 게 아니고요. 소병철 의원이나 여당의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. 이건 그대로 추미애 장관 입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? 제대로 얘기를 해야죠. 그럼 질의를 했어요, 여당 의원이. 네. 그럼 뭐 아까는 김준호 변호사는 김용민 의원 얘기하는데 여당 의원 질의를 했어요. 그러면 장관이 확인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보니까 총장이 정치적 쌈짓돈 뜻이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중앙지검에는 안 내려보낸 딱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유상범 의원은 중앙 3차장과 청원지검에 지냈던 사람이니까 수사비 특활비 잘 알겠죠? 네.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 내려갑니다. 했더니 저도 들은 얘기라서 확인해 보셨어요? 확인이 안 됩니다. 이게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할 얘기는 아닌 거죠. 뭐라 합니까? 뭐라 해요?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여당 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 네. 중앙에 안 내려가고 총장이 쌈짓돈 이런 얘기 안 했어야 되는 거예요. 본인이 확인이 안 된 거면. 방송도 그렇게는 안 해요. 너무 섣불리 그렇잖아요? 얘기를 했다. 추미애 장관이. 그럼요. 방송도 그렇게 합니까?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메인 뉴스에도 안 나오고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도 안 나오고 던졌어요. 이제 진행자가 확인해 보셨어요? 확인 안 해보고 주워 들은 건데요. 그렇게 하면 안 되죠. 밖에 있는 PD는 저기 방심이 끌려갑니다. 맞아, 그렇게 하면 안 되죠. 네, 안 되잖아요. 근데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국회 나와가지고 무슨 방송에서도 안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한다는 게 저는 알겠습니다.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.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든지 흠집내고 싶고 또 그 이상 저는 반대로 지금 우리 반대로.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언론이 난리를 치고 있어요. 지금 또 추미애 장관이 발언 잘못했다는 것처럼. 장관이 얘기했으니까 난리 치는 거지. 지금 장관이 얘기했는데 기사 그러니까 지금 김태현 변호사 말하고 지금 비슷한 그 맥락의 문자가 나왔는데 고정은 대원이라는 분이 특활비 얘기할 게 있나요? 추미애 장관이 억지 부리다가 자폭한 건데. 라고 줄여서 말했는데 우리 이제 청취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태현 변호사의 말을 이렇게 좀 거칠게 말하자면 이런 뜻 아닙니까, 김태현 변호사? 이게 확인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특수활동비 사용 관련해서 검찰 같은 경우는 특히 경력금 쪽으로 후배 검사들한테 50씩 100씩으로 줬던 거 다 기억하잖아요. 안태근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. 그런 부분 포함해서 지금 여당 야당 의원이 가서 현장 검증하려고 좀 얘기를 했는데 정기 수사비 정기 특활비만 얘기를 하고 비정기 수사비 얘기는 안 했거든요. 네. 그런 부분은 이왕 이렇게 된 거 확인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. 생각이 듭니다. 김준호 변호사는 어떻습니까?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. 이거 듣고 물어볼게요. 특활비라는 거를 우리가 사실은 아무도 금기시하고 건드리지 않았어요. 근데 앞서 얘기 나왔지만 전직 대통령 수사할 때 국정원 특활비 전용한 거 그게 이제 처벌을 받은 거잖아요. 뇌물죄입니다. 뇌물죄. 네, 그러니까 뇌물죄죠. 그거 수사 총책임자가 누구죠? 윤석열입니다. 그죠? 내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중앙지검장 때 특검 수사팀장 할 때 아무도 이제까지 유사일에 건들지 않았던 거를 건드려서 뇌물죄로 기소해서 구속돼서 유죄 처벌하는 거 내가 내 손으로 한 거예요. 네, 그건 팩트입니다. 내가 이제 특활비를 쓸 수 있는 자리가 되고 그걸 마음대로 쓴다? 그럴까요? 잠깐만요. 요건 이제 추측. 아까 말씀드린 건 팩트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추측이고. 네. 자, 김준현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아까 그러니까 이건 자꾸 여당한테 유리해 여당이 헛발을 쳤어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국민들 눈높이에서 그럼 이제 특활비 어느 정도가 납득할 수준이냐 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. 몇 년 전에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권성동 의원이 특활비 얘기했습니다. 나도 검사 때 특활비 받았다. 경력금 내려오고 검찰국장이랑 직원들 다 몇백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고 하지 않았냐. 그러면서 이제 특활비 개선해라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. 권성동 의원이 검사 출신이니까 이렇게 논의가 이렇게 흘러가야지 지금 이성윤 흠집내기 윤석열 흠집내기 이렇게 가니까 국민들이 또 필요한 거예요. 뭐 하려고 하는 건데. 김태현 변호사. 그러니까 김준호 변호사 말씀 맞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게 다 보자는 거잖아요. 이번 기회에. 그냥 법무부 장관 얘기 다 보자니까요. 청와대도 보고. 근데 이제 그거 다 보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테니까. 그래도 14개 부처나 된다고 하니까. 자, 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김태현 변호사님. 최근에 그 뉴스 안 보셨을 리가 없는데 이 와중에서 그 정세균 총리가 이제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. 윤석열이는 좀 자숙하고 추미애는 점잖았으면 이렇게 한 줄 평을 한 요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어떤 그 여론조사 한 곳에서 차기 대선 지지도 야당 쪽 1위가 아니라 전부 여야 합쳐서 잠룡 중에서 1위를 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?
글쎄 뭐 어찌됐건 간에 그 당시에 그 국정감사장에서 마지막에 김도읍 의원이 정치하실 겁니까? 아닙니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. 네, 그렇죠. 저도 아마 시사특공대 나고 방송에서 이거 정치 선언이가라고 해석을 했고 네.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 총장이라는 사람을 윤석열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치인으로 각인시키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지금 뭐 추미애 장관이, 그러니까 사실 여권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추미애 장관이라고 좀 한정하고 싶은데, 네. 추미애 장관은 계속 윤석열 총장을 때리니까, 때리면 때릴수록 커지는 게 이게 정치의 묘한 생리거든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아마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, 지금 일단은 여론조사에서 통틀어서 1위로 등극을 한 거죠.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보면, 대선 여론조사 후보가 한동안 김무성 대표가 여당 대표한테 한 20몇 표 또 1등이었어요. 예전에. 그래서 그게 바뀐 게 2016년 초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당시에 문재인 전 대표죠. 당시 기준으로 하면. 대선 후보 1위로 등극하고서 했거든요. 그 이후에 제 기억에 한 4년 동안 민주당 계열이 아닌 사람이 대선 후보 여론조사 1위를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. 거의. 반기문 총장이 잠깐 찍었던 적은 있는데 주로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쭉 1위. 그리고 그 다음에도 지금 보면 이낙연 의원, 이재명 이런 식이지. 비민주당 후보가 지금 민주당 인사가 여론조사 1위를 찍었다는 건 물론 기관마다 좀 다르고 시기마다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시사하는 바는 크죠. 저는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조사 방식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유선 방식이라든지 뭐 아니면 어느 문답을 넣었는지 보도가 되고 있는데 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1위가 낫다는 부분을 뭐 의미를 그렇게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소속 사람이 아니에요. 지금 정부의 검찰총장이 여당 후보도 아니고 야당 후보로 1등 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? 이 상황 자체가 이게 말이 정치인 돼가지고 그러면 수사를 하면 여당 공격하겠죠. 근데 이게 뭐 윤석열 총장이 의도한 건 아니잖아요. 본인이 의도 안 했지만 야당도 마찬가지고요. 언론이 좀 문제를 해요. 김태현도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검찰총장이에요. 윤석열이기 이전에 왜 자꾸 법무부 장관 추미애라는 개인하고 개인의 싸움으로 자꾸 몰아가는지. 근데 아까 김태현 변호사가 말한 게 어느 정도 팩트 수도 있는 게 오늘 아침에 어떤 신문 만평도 봤는데 대선 주자들이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서 저도 좀 때려주세요라고 하고 앞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. 오세훈, 원희룡 뭐 이런 잠룡들 있잖아요. 안철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제일 미워하는 사람은 추미애. 왜 나만 때리나? 왜 이렇게 윤석열을 키워줘서 그러면 사실은 지금 남은 1년 반 동안 자신의 정책 비전을 보여줄 기회를 올해 하반기는 윤석열 총장한테 무대를 다 뺏긴 거예요. 그러게요. 근데 사실 전 생각하기에 솔직히 본선 경쟁력이 검찰총장이 가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야권한테 좋은 것도 아니고 아주 특정 분야도 사실 국정에. 그리고 국민의힘 차원에서 보더라도 자기네 당 내에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지금 가장 유력한 주자다. 그런 거는 이제 사실 계속 보수는 지금 혁신을 계속 하고 있고 혁신위가 있는데 비대위가 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성적표를 사실 거꾸로 받은 거여서 웃을 수도 없고 굉장히 위기다. 저는 요 얘기 꼭 하고 싶습니다. 얘기하면 또 김태현 변호사 뭐라 하겠지만 들어봅시다 일단. 아주 중요한 검찰 개혁의 마무리 단계고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항상 정치적으로 만들어갑니다. 그건 언론이든 아니면 야당이든 항상 정치적으로 만들어가서 윤석열, 추미애 두 사람 어떤 개인적으로 구도로 무슨 이게 무협지입니까? 검찰 개혁을 하는 어떤 당위적인 부분에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고 법에 있는 그런 것들도 둘이 무슨 싸움하는 것처럼 이거는 언론도 이런 부분을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저는. 알겠습니다. 자, 김태현 변호사님한테는 다른 것도 여쭤보고 유튜브로 요청이 들어왔어요. H님께서 H? 잠깐만 여기 지금 방통이 제재 들어올 것 같습니다. 그분이 사실 그렇게 지금 바쁠 일은 없잖아. 혹시 진짜 H일 수도 있어요. 듣고 있을 수 있어요. 알겠습니다. 가능성을 열어놓고 충북에 계신 그분.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는 방송을 해야 되니까 어떤 유튜브로 H님께서 질문했어요. 김태현 변호사, 윤석열 총장 부인 관련한 그 회사 영장 기각한 것에 대한 우리 김태현 변호사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. 라고 사실 비방용 방송을 할 수 있는 건 아닌데. 네. 그러니까 수사 자체가 무리한다라는 걸 보여준 거 아니에요, 이거? 좀 역시 다르군요. 그렇잖아요. 역시 이게 다르군요. 영장이 사실 압수수색 영장은 쉽게 나온단 말이에요.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좀 제한하는 경우 있고. 네.
그리고 금융거래 같은 경우는 또 좀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인 사무실이나 이런 거 압수수색 영장 쉽게 나오거든요. 잘 나오면 왜냐면 인신 구속하는 게 아니라 증거를 좀 보자는 거니까. 근데 그게 일부도 아니고 통으로 기각이 됐어요. 기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. 아니 이미 제출 가능성이 있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. 저게 어디죠? 그 전시회 주최했던 언론사하고 네. 협찬했던 회사에서 아니 우리가 자료 낼게요 이랬다는 거예요. 근데 그걸 압수해서 들어가겠다 한 거야.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아니 이미 한다는 데고 받으면 되지. 이거 여기서 강제로 들어가면 너무 법익치기가 심한 거 아니야? 통으로 기각한 거거든요. 네. 이 수사가 좀 무리하게 끌고 간 거다. 누군가가 뭘 보여주기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무리해서 한 보여주기식 수사 아니냐. 그러니 네. 압수수색 영장이 통으로 기각이 된 거죠. 어쨌든 그래도 모르겠습니다. 뭐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어떤 거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사뭇 차이가 있겠으나 네. 사실 검사가 수사 많이 하고 검사장들 지휘 많이 하잖아요. 네.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제 인구에 회자되고 서초동 정당 여의도에서 막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거든요. 근데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큰 사건들 중에서 뭐 제대로 된 게 없어요. 최대로의 한동훈 검사장 기소도 못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거 윤석열 총장 처가 사건 압수수색 통으로 기각됐어요. 나경원 의원 사건 그것도 기각됐습니다. 네, 그다음에 옵티머스 그것도 진도도 없어요. 수사 중이니까 하나만 좀 얘기해도 될까요, 김태현 변호사님? 두 개 해도 돼요. 검찰 같은 편들은 다 잘 되네요, 기각이. 자, 알겠어요. 박준변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. 저기요. 알았어.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법원에서 기각시킨 거예요. 그렇죠. 이거는 저 법무부니까. 자, 법원이니까 법무부가 아니라. 윤석열 총장은 이쁘겠다고 이뻐서 기각을 시킵니까? 그러게. 법원에서 하는 건데. 그러게요. 예. 자,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저 김태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. 더 하면 안 돼요? 아니. 너무 비행기 시간 남아 있는데. 아니야. 저 끝나야 되고 저 다음 주에 뵙는 거죠? 다음 주에 꼭 나갈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자주 뵙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예. 아유, 이분은 출연료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? 주지 마요. 예? 지난번에 한번 드렸잖아요. 한번 줬죠. 네. 그럼 안 줘도 됩니까? 뭐. 알겠습니다. 근데 뭐 하나 확실하게 한 거는 지금 우리 김태현 변호사 말 일부도 일리 있지만 기각 사유는 소명 부분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이미 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할 때 법익 침해가 크다. 이게 아까 박지원 변호사 얘기한 저도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 예상되는 피해. 소명 부분은 뭐 이제 영장 기각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.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. 뭐 짚어드려야 될 것 같고요.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 볼 수 있지만 뭐 저는 뭐 나쁘게 표현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. 어떤 좀 형평성, 평등 관점에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. 윤석열 총장과 지근거리 같은 입장은 좀 좋게 되는 모습이다. 뭐 그 말씀을 하는 거고 법조인으로 봤을 때 어색하기 때문에 김준일 변호사도 그 얘기를 한 거고요. 저희들도 항상 이걸 보면서도 이런 경우 잘 없는데 얘기를 한 겁니다. 그래도 굉장히 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이 거리를 두고. 전 요새는 예전에는 법원 판단을 항상 존중합니다. 존중하는데 요새는 잘 그게 안 되네요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. 아까 클레어님께서 이제사 시원해졌네요. 그런데 화장실을 안 가도 시원합니다. 역시 저희 화장실 김태현 변호사. 말이 이상해졌네요라고 했는데 제가 듣기도 이상합니다. 자, 두 분 고맙습니다. 네,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. 뵙겠습니다.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. 이재익의 시사특공대는 아직 4부 작전이 남았습니다. 대원들 어디 가지 마시고 잠시 대기.